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이 시사된 이후에 대내 외환 시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속에 원화만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던 이 이상 조짐 역시 이번 달에는 푹 꺼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간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빅4 의회 지도자 간의 회동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회동이 열리죠. 미국 시간으로 9일이니까 회동이 열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채 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뉴욕 시장에서는 가장 이렇게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최근에 그 페드라든가 파월 의장의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제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요. 예. 오늘 사실은 큰 이슈가 없으면 애플이 회사채 발행을 30년물을 했습니다. 보통 특정 이렇게 사적인 회사가 회사채 만기를 30년 동안 가져가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아주 드문 일인데 예, 그렇죠. 그만큼 애플에 대해서 자금이 몰리는 과정에서 전체로 미국의 그 페드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실은 신뢰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기업 권력이 국가의 권력, 공공기관의 권력보다 뛰어넘는 대표적 사례로 월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30년물 국채가 발행할 때 수요 이책을 통해서 얼만큼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얼만큼 수요 예측에서 인기가 끌고 있는지, 끌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협상이 이제 오늘 부채 협상 시한이 6월 1일까지, 원래 협상 시한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 5일입니다는 6월 1일로 이게 되면 엑스데이, 국고가 바닥난다 하는 이런 앨런 의장의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 때문에 부채 협상이 지금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뭐 아실 겁니다. 다만 6월 5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앨런 의장이 4월에 세수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무장관이 앨런 의장이 계속해서 부채 협상을 좀 당겨달라 이렇게 공화당에 압력을 하는 것은 바로 이미 국고가 바닥난 게 아닌가 하는, 주무장관에서의 호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는 공화당이 독자적인 안을 제시했죠. 예. 그래서 하원에서는 이렇게 통과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채 협상은 상한은 조정해준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의 요구대로 조정해준다. 그러나 당신들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쓴 문제는 사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지지도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지 능력이 많이 적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의 솔직한 이게 태도입니다. 예. 능력과 성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지금 연임을 하면 86세, 87세 간다. 예.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트럼프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바이든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정도 앞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다시 후보로 된다면 공화당의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아킬레스건인 빚내서 쓰자 하는 재정 지출에 연방부채 한도를 꽉 차게 하는 주 책임이 사실은 바이든보다도 트럼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희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은 해주는데 지출은 감소시켜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과연 공화당 정부가 차지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차지했을 때 10년 동안 재정 지출화를 감축안을 지키겠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측면에서 파워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원의 안이 통과했었거든요. 공화당 안이.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반대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굉장히 이렇게 협상은 다가오고 양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올해 1월 19일 날 끝날 때 예. 2월 1일 날, 지난 2월 1일 날 바이든 대통령과 예산을 결정한 하원 의장 메스베카스 간에 사실 1차 회동이 됐죠. 예. 이때 의견만 굉장히 갈등을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 너무 성급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오늘입니다. 미국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미국 시간으로 척 슈머, 요번은 이제 집권당의 상원 의장이 되죠.
그다음에 매치 매코럴 상원의 사실 공화당의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케빈 맥카시 요 이제 아시겠습니다. 하원 의장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분이 이제 척 슈머도 민주당의 상원 의장이다. 그리고 매치 매커렐도 사실 상원 의장이다. 이렇게 의장을 똑같이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은 똑같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사실 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의장이고 하원은 다수당인 공화당이 사실 그 케빈 맥카시가 의장이고 민주당은 동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4 간에 오늘 회동을 열린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회동을 열린다. 결과가 앞으로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향후 주목될 거다. 이 문제는 미국의 그 부도 문제 그리고 미국의 부도 관련돼서는 달러 가치 운명을 가를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워싱턴 청가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지금 이 회동에 전 세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회동 직전 분위기를 보면은 썩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도 이렇게 빅4의 얼굴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얼굴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회의 직전은 두고 제가 2시간 전에 파악한 거로 보면은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공화당이 양보가 되겠느냐? 안 된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사실은 또 국고가 다 바닥난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에 양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부도가 될 것이냐? 이건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3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방안들은 뭐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재무부의 기념주 1조 달러 백금주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방부채 상한을 무시하는 수정 헌법 시사조가 되겠죠. 그리고 컨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백이라든가 가불 제도라든가 국유지 매각 이런 방향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폴크만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제시했던 사항과 거의 동일한데요. 일단 1조 달러 백금주화를 발행하는 문제. 이게 이제 하나 검토됐었고요. 두 번째는 수정 14조에서 무시하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영구채의 일종의 변형 형태인 프리미엄 국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지 대안 중에 사실은 리스케줄 방안이 해당되는 프리미엄 국채를 발행하자 요 안을 제시했는데요. 요건 영구채 일환입니다. 영구채는 만기를 두지 않은 반면에 지금 미국의 만기 구조를 이렇게 보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존 사태 이후에 사실 10년짜리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대표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속속 들어오는 그 위주로 발행했으니까 그게 속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부채에 잡힌 상태에서 사실 만기가 들어올 때 똑같은 구조로 다시 한번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가격 하나를 주고 프리미엄을 줘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원금에 대해서 부채를 잡히는 상태에서 오면 부채가 늘어나지 않겠죠.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영구채가 될 때는 그럼 아무리 국채가 사실 영구채가 된다 국가가 부도 가능성이 적다하되 지금 부도가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채 같은 경우는 투자자 측면에서 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10년짜리 하는 이런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하자 하는 리스크지 발령이 새롭게 제한되고 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얼만큼 지금의 미국의 국가 부도 문제가 심각한 사항인지 단조로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결과는 빅4 회동이 끝나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부채 협상에 가장 민감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 CPI 우려에 대한 게 아니고 오늘 디폴트 협상이 미국의 디폴트 협상이 상당히 긴박한 상태에서 이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국채 가격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가 저렇게 전반적으로 전부 올랐다. 대체로 비슷한 시각으로 올렸죠. 예. 물론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플레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최부학께서랑 홍영표랑 같이 외신에서 이렇게 정리해둔 데 보면 확실히 금리 중단은 기정사실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하는 예. 쪽에 얘기가 되고 UBS는 2차례 내리고 그리고 일부 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3차례까지 내릴 것이다 하는 이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 상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그 디폴트 우려가 진전되지 않다 보니까 국제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반비례 관계인 금리가 올라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디폴트 우려가 되니까 예.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100일에서 102 정도로 그대로 수렴되는 모습이다. 지금 100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100일에서 102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장중한테는 100까지 이제 진입하는 이번 주 들어서 진입하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 국제 시장의 금리를 올라갔으면 달러가 상당 부분 강세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분입니다만 달러 쪽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바로 디폴트 우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10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114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 협상이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는 부채 디폴트 우려 때문에 100일에서 102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한 9개월 정도 사이에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는 사실 10% 이상 달러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중심 통화가 내가 이제 보통 수출입 결제할 때는 10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는데 자 기축 통화의 달러 가치가 그 기간 내 10% 폭락한다. 그러면 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각국들이 자구책 마련해서 그것이 탈 달러하든 뭐든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이달 들어서는 각국들이 사실은 그 중앙은행의 동지화 추세가 빨리 깨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사이즈 스텝, 백 스텝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동지화 추세, 싱크로나이제이션 깨지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가장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유로거든요. 그래서 유로가 하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가 낮아져. 유럽은 금리가 여전히 높아져. 하다 보니까 유로 가치 상승 문제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100일 장중한 때는 100선으로 도달하는 난공불락선의 100선에 도달해서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5월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그 변화가 일고 있는 이런 조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에는 1,340원 가다가 어제는 1,320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달러가 전반적으로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속에 원화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는 데인데요. 사실 그 달러 인덱스는 100일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은 1228원 2월 초에서 지금은 어제는 1321원으로 요게 1340원에서 내려온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이제 한은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원화가 이상 조짐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이달 들어서는 이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거에 이제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상 조짐 해소하면 원달러이 급락하는 게 아니냐, 하락하는 게 아니냐, 달러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자 한 말씀을 두고 외화 포지션을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달 들어서 이 조짐이 해소될까 하는 측면은 부분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배당 송금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월 들어서 외국인의 배당이 이번에 배당은 대부분 다 본거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배당돼서 국내에 머물 게 아니라 송금되고 있습니다. 그런 달러 수요가 되는 상태에서 달러가 그만큼 강세되니까 원달러는 1,340원에서 1,320원으로 떨어지는 배경이죠. 그래서 이창용 이렇게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신 이상 조짐이 해소되는 부분적 조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전형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사실은 그 위안화 환율의
많이 그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앞으로 위안화 가치는 절상 수준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유력하게 약세된 부분이 위안화 평가 절상, 원화 절상 해소돼. 이런 쪽에 조짐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실제로 그 정책 당국의 입장대로 사실 지금의 이상 조짐대로 외화 포지션을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달러의 수출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원달러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달러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사실 그런 쪽으로 외화 포지션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외환 시장의 불길한 조짐이 해소될 거다. 사실 궁금한 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런 평가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앞서 어떤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점, 그래서 환율이 1,340원에서 1,320원으로 떨어진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창용 총재의 말씀대로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이것이 정착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2월 초 이후에 달러 약세가 원화가 약세되는 근본적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느냐 하는 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예. 그리고 연간으로 전망되는 것도 우리가 미국보다 좀 낮게 전망되죠. 미국은 IMF 전망 보면 올해 성장률을 최종적으로 보면 4월 달에 1.6%인데 우리가 1.5%로 전망되는 상황이죠. 오늘 그 KDI에서 전망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예. 지금 그 언론에 잡히는 거 보면 한 1.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펀더멘탈이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진 못한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사실 250억 달러 넘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인 빨리 개선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절적으로 외국인 배당 송금이 끝나고 위안화 절상 부분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입장대로 환율이 좀 죽어서 외화 포지션을 원화가 절상되는 쪽으로 맞추기에는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 기업인들이 굉장히 캐션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원화 움직임을 보면요.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렇게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위안화와 원화 간의 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열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우리의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미국 쪽에 많이 편향된 이런 시각으로 해서 대외 정책상의 균형이 굉장히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을 한번 제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 비중이 아직도 25%를 중국이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게 기업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국가의 대외 정책 국면이 미국 쪽으로 가서 그 방향이 옳은 방이라 하더라도 이미 기업들은 25%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타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수출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반도체 수출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대정책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자, 이전 정부가 중국 중심이다.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최고 통수가 의욕적으로 가면 기업들이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면 거기에 과도기 정 상태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위안시장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적으로 편향적인데 자, 우리 수출 비중 같은 경우는 아직도 25%되고 중국 지금 할 이슈들이 많죠. 리오프닝, 경기 부양, 국내 경제가 관계없이 기대 수준이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위안화 환율이 장중에도 원화 환율이 위안화 환율에 전형적으로 변동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였습니다. 그런 미스매치 현상을 추부 총리라든가 하는 총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은 위안화와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다시 0.7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약세다. 근데 우리는 베이스 통화가 달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달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약세를 보여? 그럼 원화가 강세돼야 되는데 일반적인데 달러가
베이스 $1의 기준이 되는 달러가 이게 떨어지는데 원화가 약세되니까 이거 어디 기준 통화가 어디로 가는 거냐?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우리도 원화도 한국도 탈달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 탈달러가 디커플링 현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보면 위안화에 대해서 경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위안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중심 통화 아직 뭐 그 단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는 중심 통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원과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이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측면에서 인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서 위안화 평가 절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서 사실 그 달러 결제 시스템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위프트에서 지금 칩스로 CIPS 중국 위안화 결제망이죠. 이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페트로 위안화 이렇게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외정책상의 균형을 가져갈 때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미국 쪽으로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인식이 변해야 된다.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정책에 맞춰가지고 인식하고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중국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턴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수출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여기에 5월 FOMC 회의를 계기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죠. 뭐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벌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에 따라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대목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상 조짐이 이렇게 깨지기 어렵다, 해소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의 한미 간 금리 차 문제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달러 환율보다 적정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국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결국 금리 차가 이렇게 스프레드 상의 금리 차가 1.75% 원화까지 약세다 보니까 그것도 더더구나 달러 약세 대비해서 원화까지 약세 보니까 이류통화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 빠지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현상이 되겠느냐. 세 가지 고리가 난다. 외국 자본 인탈과 환율 상승 간의 1차 악순환 고리. 뭐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렵게 잡고 있는 인플레 문제를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라 하는 2차 악순환 고리. 그리고 사실 이것을 1차 악순환 고리가 2차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 금리차 축소기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가계부채의 이함수가 높은 상태에서는 경기가 떨어지는 3차 악순환 고리. 이런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트리플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는 5월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늘어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은의 고민도 참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금리차 축소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다시 올려야 됩니까? 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당국자의 말이 국민들한테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금통위원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4월 20일부터 금통위 위원들 구성원을 보면 다원화되고 공부하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도 유튜브라든가 뭔가 해서 알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이제 다양한 견해가 될 때 그 고민사항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통위원도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아주 다운정합니다. 근데 특정 학교 출신으로 금통위원을 7명을 모조리 이렇게 금통위를 되면 사회적으로 다원화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이 지금 모 학교 특정 학과 출신의 선후배로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이런 측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원화적인 흡수해야 되는데요. 자, 한미 간 금리 차 1.75% 벌어졌다. 3차 악순환 고리가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작년에 일부 금통위원 그 학교 출신의 금통위원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차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5월 회의가 금통위 끝나고 나서 5월 페드회의가 끝나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로 벌어졌습니다. 외국 자본들 빠져나갑니까? 들어옵니까? 추세를 보면 어제도 외국 자본 정영국 PD가 보여주시겠습니다. 외국 자본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차와
사실 미국 자본의 유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소지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오늘 펀더멘탈. 그래서 한은의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찬에서 성장률 최소한 2% 이상 올려달라. 지금 1.75% 정도 되니까 2% 이상 올려달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잭슨 홀 밑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치는 우리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